자, 요즘 두산그룹과 같이 많이 들리는 단어들이 있죠. 수소, 로봇, 매각, 친환경 이런 단어들입니다. 수소 사업한다는 두산퓨얼셀을 중심으로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여기저기 계열사 다 팔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두산퓨얼셀과 두산밥켓의 주가는 상승 흐름 타고 있고 중공업, 인프라코어, 두산 주가는 그에 못 미치는 것처럼 계열사마다 주가 흐름도 다른 상황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뜨고 현차, LG도 과감한 신사업에 나서는 등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재계 지형도 속에서 두산은 계열사 다 매각하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자, 두산하면 중공업, 기계, 건설 이런 거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원래 두산은 백과사전도 만들고 두산타워에서 옷도 팔고 병뚜껑 만들고 두산조각식품에선 김치 팔고 햄버거, 콜라, 소주도 팔았습니다. 소비재 회사였죠. 자, 두산이 처음 만들었을 때 마케팅 공모전 나가서 상 받았던 생각이 나네요. 자, 특히 오비 맥주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 이름이 한때 오비그룹일 정도로 두산을 키운 맥주죠. 사실 두산은 DNA 자체가 소비재였습니다. 무려 1896년 조선시대에 시작돼서 우리나라 1호 화장품 팔던 회사였거든요. 콜라, 화장품, 김치, 햄버거 팔던 회사를 뒤흔들어 놓은 건 바로 1991년에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두산전자 페놀 원액탱크에서 페놀이 새나가면서 낙동강 전역을 다 오염시킨 사건이었는데 이때 박용곤 회장 물러나고 장관까지 바뀔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죠. 화난 국민들이 두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는데 이게 또 맥주 같은 소비재잖아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혼난 나머지 결국 1995년에는 거의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수준의 부채 비율도 688%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공동소유, 공동경영으로 우회를 과시하던 두산의 형제의 난까지 벌어지면서 두산은 자의반 타의반 B2C에서 B2B로 넘어가게 되죠. 자, 가지고 있던 코카콜라, 종갓집김치, 오비맥주 다 매각해서 실탄을 장전하고 중공업에 본격적인 발을 들이게 됩니다. 아니, 사업이 하루아침에 자리를 잡는 것도 아니고 100년간의 근간이던 경공업 못하게 됐으니까 안 망하는 게 기적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갖고 있던 계열사 다 팔아서 챙긴 실탄으로 이제부터 엄청난 인수합병이 이어집니다. 사실 대기업들 다 비슷하다지만 두산은 정말 M&A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중공업, 고려산업개발, 대우종합기계 등 회사를 사들여서 중공업 회사로 DNA 바꾸기에 돌입을 한 거죠. 악순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이 와중에 해외에서도 10개가 넘는 기업을 매수했는데 그중에는 두산밥켓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두산밥켓은 건설, 농업 같은 데서 쓰는 굴착기, 트랙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걸 49억 달러, 지금 돈으로 5조 3천억 주고 샀는데 인수했던 해가 2007년 금융위기 직전이었죠. 그땐 부동산 버블 터지기 직전이라 미국 주택 경기가 워낙 좋았던 상황이라서 한마디로 빚내서 고점에 산 겁니다. 매출이 나쁘지 않으니 벌어서 갚으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2005년 1조 정도였던 두산중공업의 차입 규모는 2013년 6조 원을 넘겼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 경기 최악으로 떨어지며 계열사 두산건설까지 심각한 적자 행렬을 겪게 됩니다. 지금은 두산건설 상장 폐지까지 됐죠. 밥켓을 비싸게 산 것도 모자라서 짓는 것마다 미분양시킨 두산건설을 정리 못하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형제 살리기에 나서며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오기도 했죠. 자, 그래도 2018년부터는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 모두 부채도 조금씩 줄이고 영업이익도 늘리면서 사정이 좀 나아지는 듯 했는데요. 2017년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 폈다는 거 다 아시죠? 결국 두산중공업의 주업인 원전 사업도 예상과 달리 위축이 된 데다가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 채권단에게 구제금융을 받는 수순까지 왔고요. 채권단은 3조 넘게 자금 수여를 해주는 대신 현금 3조 만들어와 명령을 하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다시 내다 팔고 있는데 두산의 상징 두산타워도 8천억에 팔고 강원도에 있는 클럽모 골프장도 팔고 배터리 소재 기업인 두산솔루스도 팔고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어도 현대중공업에 팔면서 중공업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경공업 다 팔아버리고 중공업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또 어디로 간다고? 두산그룹 투자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늘 위기에 변신해 내겠던 두산이 중공업에만 올인했을 리가 없죠. 일단 그룹 핵심인 두산중공업은 풍력, 가스터빈, 소형 모듈 원전 같은 친환경 사업에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풍력에만 1,000억 투자해서 2025년까지 매출 1조로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죠.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 개발도 이미 마쳤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 뉴스케일 지분 투자까지 마친 상태라서 미국 시장도 바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미 2014년 아폴로 왕복선 수소 연료로 유명한 미국
미국 CEP사를 인수해서 연료전지 사업에 바로 뛰어들었죠. 5년 만에 83%라는 무서운 성장세 쓰고 있습니다. 2014년 준공된 미국 뉴욕 제1세계무역센터, 우리나라 123층 롯데월드타워에도 두산퓨얼셀 연료전지가 설치되어 있죠. 자, 여기에 두산그룹은 2019년 사업 구조까지 재편을 했는데 2차 전지용 전지박 같은 첨단 소재 만드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만들고 연료전지 사업을 떼내서 두산퓨얼셀이라는 신설 법인을 만든 거죠. 여기에 특수관계인이 두산퓨얼셀 지분 23%를 두산중공업에 무상 증여하는 방법으로 두산중공업을 두산퓨얼셀의 최대 주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회사의 핵심을 두산퓨얼셀 중심의 친환경으로 바꾸겠다는 뜻이고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제 두산은 자체 사업으로 전자산업 차량 연료전지를 이어가고 자회사로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을 보유하게 됩니다.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다시 친환경으로 기조를 틀고 있는 두산. 그렇다면 그룹의 신성장 동력인 두산퓨얼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보는 일만 남았는데요. 두산퓨얼셀은 구체적으로 수소를 이용해서 친환경 발전용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요, 산소와 수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액체 인산을 전해질로 이용해서 인산형 연료전지 PAFC 만드는 기술이 대표 기술인데, 특히 국내에선 발전용 연료전지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어떤 사업을 한 번에 확 키우는 방법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거죠.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 정책 펴고 있잖아요. 2022년부터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만들어서 아예 발전용 연료전지 의무 설치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연료전지 발주 비중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그럼 매출도 당연히 늘겠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장 미국만 봐도 아예 기후 특사까지 임명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6배 증산하겠다 공언했거든요. 이 덕에 해외 수소 관련 주들도 많이 올랐죠. 물론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 경제성 없는 거 맞고요. 갈 길도 멉니다. 하지만 정책이 도와주면 그 시점은 단축되죠. 결국 지금의 시장은 먼저 역량을 쏟아 부은 자가 선점하고 그 시장을 장악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두산퓨얼셀에겐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두산퓨얼셀은 2019년 누적 수주 300MW를 달성한 이후로 2020년 12월부터는 생산 설비 증설에도 나섰어요. 현재 90MW 수준에서 2023년까지 275MW 생산 가능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여기에 기존에 하고 있는 PAFC 말고도 SOFC라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생산 설비에 724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대규모 발전에 더 유리한 이 분야의 생산 설비도 50MW 정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자기 자본 무려 43% 정도의 규모인데요. 사실 한번 인프라를 갖추면 이 인프라가 없는 회사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수소 충전소 사업도 2021년부터 공급을 시작하고, 선박용, 트럭용 연료전지에 수전해용 연료전지는 국책 사업을 하는 등 수소 밸류체인을 넓히는 것도 이미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비행기, 기차, 선박마저 가시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성장률도 기대되는 상황이죠. 그동안 골치 아팠던 자금 조달 문제도 유상증자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앞에 짧게 설명해드렸지만요, 채권단 지원에 이것저것 내다 팔기도 했고, 두산중공업이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을 했죠. 총수일가는 6천억 넘는 규모의 사자 출연도 했고요. 두산퓨얼셀도 3천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최근엔 ESG 펀드라고 해서 친환경 기업이 투자받기도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퓨얼셀은 그런 의미에서 봐도 투자 유치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최근엔 블랙록이 두산퓨얼셀 지분을 6%나 사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하기도 했고요. 계열사들의 시너지도 장기적인 관점에선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재무 구조였다 보니까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한 만큼 계열사들의 시너지가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픈 손가락이었던 두산밥켓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되면서 두산중공업 자회사로 편입되게 됐는데, 미국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서 코로나 타격도 극복하며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던 데다 앞으로도 개선이 기대되거든요. 여기에 장비 무인화를 내다보고 미국 스타트업과 레이더 센서를 개발 중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 건설업계 최초로 애플 운영체제 기반 원격 조종 기술을 상용화하기도 했죠. 아직 상장을 안 하긴 했지만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자회사들이 신기술에 골몰하고 있거든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2019년 10월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 드론을 시험 비행했는데 글쎄 2시간이나 날았대요. 지상 모빌리티에도 손을 뻗치고 있고, 중국 기업과는 수소 연료전지 로봇 공동 개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2015년 만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처럼 친환경, 인공지능 로봇 기술은 요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도 앞으로 조금 더 또렷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리스크도 같이 짚어드린다는 건 주식 투자는 될 거야 믿음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전망을 살펴보는 것만큼이나 맨눈으로 리스크를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선 이 분야의 경쟁자가 다른 강점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할 텐데요. SK의 계열사인 SK건설 10년 동안
그린에너지만 해온 미국 토종기업 블룸에너지와 합작법인을 만들고 국내 독점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도 국내지만 오히려 미국에선 더 선방할지도 모르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라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처가 국내에 머물다 보니까 매출 다변화가 조금 약점으로 남아있죠. 특히 요즘 누가 한국만 보고 사업하나요? 글로벌 보고 사업을 하죠. 글로벌에서의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약점은 PER이 너무 높다는 거죠. 사실 이 PER, 펌만 봐서는 너무 고점이라 손이 선뜻 안 가는 주식이긴 한데요. 어떤 분은 테슬라 주식을 이 퍼 때문에 안 샀다가 후회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기대감만으로 저세상 주식 가는 시대니까요. 미래 성장 동력 PDR을 반영해라 이런 목소리도 있다지만 투자에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산이 아직 계열사 매각 같은 뒷정리를 못 끝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계열사 매각 이게 한두 차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많아요. 삼성처럼 가전에서 핸드폰으로 다시 반도체로 탄탄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신사업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급격하게 사업 구조를 재편하다 보니까 자금력도 안정성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동성 확보에 성공은 했지만 두산그룹의 외형이 예전만 못하게 될 건 당분간 불가피하죠. 주주 입장에선 배당금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산인프라코어의 빈자리를 두산퓨얼셀이 잘 메꿔줄지도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그룹 재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꼭 고려해봐야 할 점이죠. 코로나와 겹치면서 124년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았던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을 맞은 두산. 과연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친환경으로 턴한 두산은 성공적인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전통 미디어에서 일하다가 뉴미디어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입장에선 변화를 꿈꾸는 두산그룹을 왠지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자, 함께하고 싶은 콘텐츠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 신지은은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